부여에서는 고구려와 백제가 갈라져 나왔는데요. 백제는 이제 그 서울, 지금의 서울 한강 유역을 그쪽에 점거하고서 그쪽에서부터 이제 발전됐는데, 나중에는 그 원래 있던 목지국이라고 하는 연맹 국가를 백제가 그 점령하고서 우리가 아는 그렇게 한성 이남 백제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성 백제가 출연했고, 아까 말하듯이 신라 그때는 이름이 사로국인데요. 사로국이라든가 가락국은 그 알에서 태어났다는 것처럼 고조선의 원래 그 유임원들, 그 유입된 사람들이 세력들이 그쪽에 이제 지배 세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난생설화 그런 것이 있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기원전 1세기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로 출범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약간 팩트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정확한 팩트가 아니죠. 삼국이 아니고 이국 삼연맹.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는 국가가 맞고 부여연맹 또는 사로국연맹, 가야연맹 이렇게 이국 삼연맹 시대가 무려 얼마까지 이어졌었냐면은 서기로 500년까지, 그러니까 6세기 초까지 이어진 거죠. 왜냐하면 6세기 초에, 그러니까 500년대에 지중왕이 국호를 신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무슨 거서관, 마립관, 이사금 이렇게 말했던 것을 왕이라고, 지중왕이라고 또 왕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지중왕 때부터고, 신라라고 해서 국호를 지중왕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500년대 그 지중왕이 출연해서 신라라고 국호를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부를 울릉도로 보내서 복속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왕이라는 왕으로 사용해서 그 삼국시대가 출범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개 500년 전후로 해가지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변했는가? 고구려는 장수왕 때 국호가 고구려가 고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고려는 왕건이 처음 사용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장수왕 때부터는 고구려의 이름이 고려예요. 그리고 백제도 한성백제, 그러니까 서울 도반 한성백제가 우리가 지금 요새 말하는 공주, 그 부여로 내려온 백제는 500년, 500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후기의 백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야도 금관가야가 망하고 대가야가 그 후기 대가야가 500년 뒤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후로 해서 삼국이 삼국 중에서 한강을 차지한 때가 그 나라가 가장 강성한 때였는데 4세기에는 백제가 한강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근초강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번성했던 한반도에서 국가였었고 5세기에는 이제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했죠. 그래서 5세기 때 이제 고구려가 가장 한반도에서 강성했고 신라가 한강을 차지한 건 6세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6세기 그 이전에는 5세기 때는 이름도 신라도 아니었고 또 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사로국은 고구려의 그 번국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식민지 그런 건 아니고 지방국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고구려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랬죠. 그것은 이제 중원 고구려에 비해서 충주 고구려. 우리나라 국가 영어로는 코리아 아닙니까? 코리아가 고려라는 건 아시죠? 고려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장수왕 때부터 고구려 장수왕 때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그때도 고려였고 그 다음에 발해가 그 다음에 나오죠. 발해도 고려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발해라고만 배웠는데 그 발해와 일본이 교역하면서 그 발해 왕들이 일본에게 보낸 국서에 보면은 나는 고려 국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려라고 이름을 했고 그리고 물론 왕건은 이제 고려라고 했고 해서 우리나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코리아라고 하듯이 우리는 이제 그렇게 고려라고 이름했던 게 굉장히 깁니다. 시간이 요즘 조선이니 한국이니 북한 같으면 조선이라고 그러고 우리 남한 같으면 한국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사용한 기간이 이제 오히려 짧지요. 그러니까 고려라는 그 국호에 대해서 우리가 긍지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고구려는 글씨가 세자고 고려는 두자입니다. 글씨가 적을수록 큰 나라.
백제 700년 역사 중에서 500년 이상이 한성 백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백제란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200년 미만이 공주, 웅진 백제 또는 부여 사비 백제, 또 겸해서 그 익산 금마저 백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백제 하면은 뭐 공주, 부여만 이렇게 떠올리는데 오히려 그것은 한 3분의 1밖에 안 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한성 백제였다는 것. 그러니까 한성 백제가 가장 강성할 때의 모습이었고, 근데 이제 한성 백제가 유물이 별로 안 남았죠. 뭐 지금 저기 서울 석천동이라든지 뭐 풍락동 이런 데 가면은 뭐 백제의 유적이 좀 있긴 한데, 그러나 백제는 우리가 그 한성 백제가 대부분이고, 오히려 공주 백제, 웅진 백제나 부여 사비 백제나 겸해서 익산 그 금마저 백제 이것들은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라 천년왕국 중에서 지중왕 이전까지 뚝 잘라서 한 500년은 이름이 사로국이었다는 것, 그리고 왕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 후기 지중왕 이후로부터 이름이 신라였고, 그 다음에 이제 왕호를 사용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천년왕국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김부식이 주장한 것이고, 팩트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김부식은 그 고구려가 신라의 그 말하자면 신라가 고구려를 사대했다는 이야기를 뭐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것은 이제 그 후기의 역사 여러 가지 뭐 충주 고구려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드러났고, 그리고 저기 일본이 가야를 침범했을 때 또는 신라를 침범했을 때 그 고구려에서 원정을 보내서 도와줬다가 이런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광개토항비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부여 연맹이나 가야 연맹이나 산호국 연맹은 그 이제 국가 전 단계 연맹왕국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고 이제 국가가 되면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불렀던 것이고요. 가야는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 연맹왕국의 뭡니까 지위에서 멈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가야는 금강가야가 그 김해 쪽에 있고 그것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고령 쪽에 대가야가 있다가 뒤에 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라졌죠. 부여는 물론 더 먼저 사라졌고요. 그래서 연맹왕국들이 사라지고 삼국이 이제 일단 신라 지중왕 때부터 한반도에 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죠. 통일했는데 이제 하자마자 발해가 건국했습니다.